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소유권 있죠? 소유권 있고 지상권 있고 그다음에 지역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있고 저당권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 있고 환매권 있고 권리주권 있고. 자, 그럼 등기 목적이 6개라 그랬어요. 보전, 그럼 이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소멸,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 제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이 물건,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변동을 일으키려면 이 등기부상에 이 표제부가 있고, 어디에? 갑구에 1번에서, 갑구에 1번 무슨 등기하면 1번에서 이렇게 이 소유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보존 등기하죠? 이 보존 등기할 때 이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게 이 1번, 이게 바로 주등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 2번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하죠? 그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무 뻔한 얘기니까. 나오지 않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언제나 주등기한다 그러면 이 표제부에 이렇게 1번에서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 500이면 이 번호가 2번에서 충청도 100, 이 답이 뭐로 고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니까.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뭘 한다는 얘기니까. 주등기한다. 이거 외우라고. 이게 작년 답이야.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어. 갑과 을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다 3번에서 이게 주등기지 3번이. 에? 그럼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해야 되겠지. 이게 말소가 뭐라고 이게 소멸이지. 표제부 멸시라는 건 멸시 등기고 어디에? 갑구나 을구. 아, 예컨대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을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이게 만약에 토지라면 토지에 남한테 내 토지를 뭐예요? 전부든 일부든 돈 받고 지료받고 뭘 지상권을 뭐 해주는 거야? 1번에서 1번 주등기로. 어떤 분 이렇게 을구는 무조건 부기등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꼭 딴 데 가서 누가 공시법 가르치냐 그러면 김씨라고만 꼭 얘기하고 내일은 얘기하지. 어떻게 세상에 무조건 을구는 무조건 부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주등기로 1번 무슨 등기 지상권 뭐예요? 지상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한다니까. 설정 등기를. 그러면 이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이 아닌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이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이 설정 등기 하는데 이렇게 설정 등기 해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을이란 사람이 해준다니까. 누구한테 병이 소유권자가 설정해주지. 소유권자가 설정해준다니까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설정자라고 얘기한다니까. 설정자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주등기 하는데 소유권자가 해주는 게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누가 해주니까?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주등기라고. 그러면 이 지상권이든 이게 전세권이든 이게 저당권이든 뭐예요? 자, 이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뭘 하는 거 이거? 이게 주등기를 한다니까. 주등기로.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모두 있고 소유권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으니까 어디에? 을구의 이 지상권자가 뭐 할 때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여기 그 돈 필요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1-1번 1번 저당권이 이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그러니까 지상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를 하라.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 나머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뭐예요? 저당권의 기본 설정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를 하고 다만 뭐 이 저당권만 원래 원칙은 뭔데? 주등기인데 뭐가 목적이라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목적이라면 뭐를 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 하라. 그래서 주부 누구는 권병경은 말해 저가로 할 때 저당권하고 가등기는 대상에 따라서 뭐예요? 주등기도 되고 뭐예요? 부기등기도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걸 일일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자세히 설명이 못하니까 모르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질문 안 하고 뭐예요? 막 속으로 가슴앓이처럼 안고 있고 이거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 실력 없는 거 다 알아. 실력 없는 거 다. 엊그제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저기 하면서
몇 년 쉬었다가 하려니까 한 10년 쉬었다가 다시 사무실 열었더니 다 까먹어갖고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상가 건물 지금 하나 물건 하나 들어와서 계약서 쓰는데 갑자기 계약서도 까먹어갖고 거기에 대지권에 종류를 쓰라 그러는데 도대체 아무 생각이 안 나갖고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 누구한테 물어보려니까 쪽팔려서 못 불러. 그러면 안 쪽팔리 물어봐서 안 쪽팔릴 사람이면 저분이 더 있겠어. 누가 나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원이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독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보고 구분 건물 아니면 이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지. 구분 건물이야 쓰는 거지. 구분 건물도 아니 대주건물 뭐가 필요 있겠어 지금. 응?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안 쪽팔리니까 어차피 실력 없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연결돼. 네. 어디 무슨 뭐만 아니 물건 5개가 이 설정 등기할 때 이 소유권의 설정 등기 그런 거 없고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게 설정 예. 을구에 예, 지상권 설정 등기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권은 예외가 있는데 이거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요거 시험이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말고요. 요 저당권만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아닌 것만 부기등기를 하라고. 초권에 가등기 예. 여기 요렇게 따져보죠. 이렇게 청구권에 예, 청구권에 가등기. 요 앞에 거가 본등기가 주등기면 요것도 주등기. 요게 부기등기면 요것도 부기등기.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요런 거를 수업 시간에 말고 언제 쉬는 시간하고 끝나고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도 못 끝난다는 얘기지. 네, 잘하셨어요. 등간에. 그래서 수업 끝나고는 저한테 오셔갖고 그냥 오세요. 뭐 갖고 올 필요도 없어.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 테니까 와서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물어보셔갖고 자 올해 끝내야지. 이 더위에 내년까지 어떻게 또 해? 날씨가 이런데 내년 더 덥다니까 이거 숨 막히는데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하여튼 모르면 모아서 물어보시고 하여튼 수업 끝나고도 물어보시고 와서 정확히 이해하자는 게. 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에 자 15번이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법원직에 문제 나왔으니까 아까 관심있게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근데 관심있게 봐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이 이제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할 수 있는 게 옳은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이전 등기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하고 자 이사 갔으면 뭐예요? 명의자에 뭐예요? 표시 변경 있죠? 그래요. 그 가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 왜? 거기 자 임차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죠? 이해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54페이지 16번 문제 있는데 뭐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이해만 해보자. 그래서 이럴 때 기억에 자 등기 대상에 대한 게 몇 개냐 물어봤을 때 방조제는 뭐예요? 방조제는 제방입니다. 예, 제방이니까 당연히 토지예요. 왜? 방조자가 중간에 있으니까 예, 바닷물 막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방파제라고 파자 들어가면 파도 막는 게 아니라 뭐 막는 거라 했어요? 바람 막는 거라 했어요. 뭐 막는 거라고? 바람 막는 게 방파제예요. 그것도 제방이에요. 근데 방조제 부대시는 배수관문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이 해안가 이렇게 바닷가 가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방조제 만들어 놓고 배가 들어오도록 뭐 만들었어 이거? 들었다 놨다 열렸다 하는 게 이거 배수관문 있죠? 이런 배수관문은 자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게 어디까지만 등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조제만 등기 대상이다. 컨테이너 등기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분명히 그랬어요. 디귿에 맨 뒤에 뭐라고 폐유조선 하여튼 선박 나오죠? 무조건 선박은 자 호텔로 있죠? 호텔로 뭐예요? 호텔 건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등기법에 뭐가 나오면 선박 나오면 자 호텔로 건물로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니을번에 뭐예요? 캐노피라고 하는 것은 닷집은 햇빛 가리개입니다. 햇빛 가리개. 그거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미음에 있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그 다음에 거기 시읒에 뭐예요? 지붕 있는 주택 있죠? 그 두 가지 그거만 되고 5개 풀장 안 되니까 답은 몇 개라고? 미음하고 시읒 두 개만 된다. 자, 넘기세요. 자, 156페이지에 거기 17번 문제 나오는데, 자, 설명 중 가장 옳은 거랬어요. 그래서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모두 때문에 틀렸어요. 왜냐면 어디에서는 서구청에서는 뭐예요? 일단 그 무허가 건물도 있죠? 나중에 세금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양성화하는 저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자, 가옥대장이라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등기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건축물 대장의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쌓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이 아니라 구조상 공용 부분은 이것도 없다야. 근데 거기 또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배 나오죠? 폐유주선 나오죠? 예컨대 호텔로 뭐예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납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 돼. 하여튼 선박은 뭐가 안 된다고? 자, 저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4번의 해설이 5번이야. 왜? 공장시설로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의 해설이 몇 번이라고? 5번이다. 자, 19번은 별표합니다. 19번은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뭐가 나오면 일단 이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뭐예요? 등기 대상 얘기 나와서,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 아니면 뭐라, 부동산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토지의 특정 일부, 건물의 일부 나오죠? 그럼 건물이면 무슨 등기에 뭐 이렇게 등기 나오죠?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만, 지상권 등기만 할 수 있어. 나머지 못한다는 게. 그런 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여기 토지 특정 일부 나오면 무슨 등기는, 뭐뭐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용익물권만 들어가야 된다니까, 용익물권만. 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보존 등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은 뭐라고? 자, 특정인 지분이익이 나오죠? 특정인 지분이란 건 뭐예요? 자기 지분만.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 이게 특정인 지분이야. 자기 지분만 뭐 안 되는 거 이거? 보존하고 보상 없다 그랬죠? 없다. 자,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는 얘기니까 상속 등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없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 뭐예요 이거?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자, 무슨 등기? 용익물권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특정인 지분, 공유지분 얘기죠? 뭐가 나오면 특정인 지분, 공유지분. 이 공유지분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자, 무슨 등기는 뭐예요? 없다 그랬으니까, 용익물권은 안 되니까, 뭐는 되니까,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니까, 저당권. 용익물권이 아닌 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토지 일부에 대해서, 무슨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없다죠?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안 된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부는 안 된다니까. 자, 이 구별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와서 만약에 틀리죠? 그러면 뭐예요? 틀리면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예요. 그 쉬운 문제 실수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고, 그거 합격이야. 근데, 그날따라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갖고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 같이 틀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유일하게 쉬운 문제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게 그게 합격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0번 별표 주시고. 자, 별표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무슨 목적?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뭘 받더라도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아까 하청 같은 경우는 자, 국가만이 관리하니까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등기 대상은 된다. 이번에 일필지일부 있죠? 일필지일부는 뭐예요? 그게 분할하든 말든 간에 자,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등기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가 있으면
토지 뭐에 대해서도 토지 전부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전부에 대해서도 뭐예요?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토지 중에 뭐예요? 토지 중에 뭐라고? 일부인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무슨 물권은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2번은 틀린 말이다. 자 3번에 뭐예요?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나오죠? 공유지분 나오면 뭐는 없다고? 전세권 등기 없다. 왜? 공유지분은 용익물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 4번에 일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 일부 나오죠? 자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그 땅 그 건물 일부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 이거? 전세권 등기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하다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판결을 받더라도 없다죠? 할 수 없다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1번 문제 꼭 발표해 주시고 21번 문제 꼭 발표해 주시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자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복잡할 것 같지만 여튼간에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권, 그 다음에 임차권, 권리질권, 그죠? 권리질권. 그 다음에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소유권, 이게 소유권의 일부죠? 소유권의 일부는 뭐라고? 공유지분이죠, 공유지분. 공유지분.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모든 이 뭐예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 하여튼 등기가 되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자, 뭐가 하나다?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맨 뒤에 뭐라 돼 있어요? 거기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써 있죠? 뭐가 가능하다고?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했죠? 그 앞에를 봐서 앞에가 뭐라면 가등기상 권리라고 나왔죠? 권리라고 나왔죠? 그럼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어. 지금 8월달인데 지금까지 이해했는데도 안 되면 그 끝이야. 그 본인 머리 구조는 이해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 뒤에 뭐라고?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써 있죠? 그 앞에 무조건 걸리면 다 되는 거예요. 뭐면 다 된다고? 이 걸리면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뭐 걸리면 다 하여튼 그 가등기 권리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 자 동그라미 번에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그에 반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압류 등기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이게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뭐예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게요. 소유권 등기 뭐하다? 가능하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무조건 뭐예요? 가처분 이후에 등기도 가능하고 가압류 등기도 가능하고 다 이후에 다 뭐예요? 등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가짜 들어가는 시리즈 이후에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그에 반하는 고민하지 말고 이전 등기도 뭐예요? 허용된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나 왜?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거니까 일필지 일부를 분할하지 않고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아니까. 그 다음에 자 미등기 토지가 토지 대양상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 또는 이르는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절대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5번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22번에 자 다음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위하고 비슷하다. 1번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 전세권 있다. 가등기상 권리 이전 가능하죠? 부기 등기로.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인정할 수가. 자 거기 가처분 등기 아까 그 1번에 마찬가지죠?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4번에 뭐예요? 가등기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가처분 등기 절대 앞에 뭐가 나와요? 본등기. 자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조카가 자 아저씨가 조카한테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빌려주면 부동산 주겠다고 가등기 했죠? 2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권에 가등기를 조카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면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 본등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본등기 한다는 건 취득하는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 가처분 등기 앞에 본등기 나오면 안 돼요.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없다는 거죠. 4번이 답이고 자, 저 방금 얘기했지만 거기 또 위에 나오지만 가처분 이외 전등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처분 등기 전등기 가능하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기 효력과 유효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자 요약집 보시면 야야야야야야야 자, 애들 안 깨졌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 있었네. 자, 자,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보시냐면 62페이지 봅니다. 62페이지 유효요건 나오는데 일단 유효요건은 그거예요.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뭐예요?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정해놨어요. 각하사유. 그래서 자 정확한 의미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각하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치겠다는 얘기예요. 기록하지 않겠다, 박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각하사유가 몇 조에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몇 가지가 11개 사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해 오면 이렇게 11개 사유에 해당하면 뭐예요? 자, 뭐 하지 않겠다는 게 이거. 받지 않겠다. 그런 개념. 근데 실수해서 만약에 뭐예요? 등기관이 간과하고 실수해서 만약에 등기가 뭐가 됐다면, 실행이 됐죠? 이 등기부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면, 이 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 기록된 뭐예요? 이 기록된 등기는, 과연 그 등기는 뭘 위반했으니까, 29조라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할 것인가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자 일단 뭐예요? 예, 유효 무효 이렇게 따지는데 유효 무효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실행이 돼야지만이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형식적 유효권에서 1번 뭐라고 등기는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원인 없이 말소했다든가 자 만약에 뭐예요? 바이러스 먹어서 멸시됐다 하더라도 자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다시 뭐 하면 된다는 거니까 회복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관할이 뭐예요? 관할 위반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할 위반 등기는 무조건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멸사하겠다.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자, 아닌 경우. 이것도 절대 무효다니. 등기관이 직권멸사하겠다니죠. 그러니까 농지의 전세권 등기한다든가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든가 자,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했다든가 이게 다 뭐라고? 절대 무효다. 뭐에 해당한다고?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 직권 말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있죠? 그 4번이 그 중요해요. 그 별표해 두시고. 그 4번이 중요한데 판례를 여기선 유효권에서 판례는 뭐예요? 자, 6가지만 꼭 외우면 돼요. 판례 6가지 읽고 외우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진정한 의사, 무슨 의사로? 진의의 의사로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신청했다든가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뭐 했다든가 등기했다든가 그 인감님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위조가 됐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절대 무효는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실체관계가 뭐예요? 부합이 된다면 무슨 등기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뭐라고? 이게 판례에 관한 얘기다. 이게 판례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고 등기하러 가는데 갑이란 사람이 인감용을 뭐예요?
8개월짜리 갖고 와서 이렇게 3개월짜리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번 소유권 묻은 등기 갑 이전 등기를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인감명의 위조가 됐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뭐예요? 김사기가 공문서를 유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김사기하고 갑이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실체 계약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거기 자 4번에 꼭 별표 드시고 세 가지 외우시고 거기 참고로 신청 절차의 접법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등기는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행하져야 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되는 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등기의 유효무효는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컨대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계약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외우자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이거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하여튼 위조 보이면 뭐가 보이면 위조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유효 이렇게 잠깐만 보자는 게 위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라 어떤 유형에서 나오면 시험 문제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 하게 되면 이게 답이야. 이거 무조건 말소하면 안 되지.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보다 유효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중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앞에 위조 나오면 뭐예요? 맨 끝에 무효라고 써있으면 틀려. 그러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유형이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유형은 뭐예요? 어떻게 내든 간에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걸 이제 각종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감을 익혀야지. 뭐예요? 감을 익혀야지. 그냥만 책만 보고 책만 이론만 외웠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 뭐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틀리는 거 물어보면 잘 알아. 어떤 분은. 근데 뭐 보면 틀려. 문제 보면 틀린다니까. 물어보면 잘 안되니까 다 얘기해줘. 아주 데리고 놓고 가르쳐줘. 근데 본인만 떨어져. 우리 학원에 있었어 하여튼. 자 있었으니까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를 뭐예요? 외우고 나서 그 외운 거에 대해서 뭐 할지 알아야 되니까. 이 문제에 적응해서 녹아야 됩니다.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꼭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63페이지 뭐예요? 이중등기 나오죠? 자, 뭐가 나온다고? 중복등기 나온다. 자, 중복등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등장하는 게 가끔가다 이제 뭐예요? 보존등기, 중복등기 나오는데 이 보존등기, 중복등기는 항상 뭐가 유효해요? 선등기가 유효해요. 뭐가 유효하다고?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합니다. 먼저 한 등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중복등기는 이 판례에 한 중복등기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에 한 중복등기하고 등기 예규에 대한 중복등기 있는데 그거 자 등기법 규칙에 한 것은 25년 만에 몇 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건 앞으로 한 20년 더 있어야 되고 나오고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온 거 항상 중복 얘기 나오면 이중이 등기 중복 나오죠? 중복 얘기 항상 뭐라고 이거? 선등입니다. 선등기. 예?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거기 63페이지 그 실적 유효권 중에서 유효한 물권행위 존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래 원칙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이 설정계약을 만약에 이렇게 체결하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등기소 가서 이렇게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계약을 먼저 맺고 뭐예요? 등기하는 게 나중에 등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갑한테 7천만 원을 뭐예요? 빌려주면 뭘 먼저 한 거예요 지금? 등기를 먼저 했죠? 등기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되는 실체관계가 있었다면 이 등기를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내용이 일치할 거 돼서 질적 불일치는 질적인 불일치는 절대 뭐예요? 절대 우리가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자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등기부상에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데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 원인 행위하고 이 등기 목적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전세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고치고 말고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절대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 이거. 무효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고?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무효다. 근데 자 이게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는 뭐예요? 물권 행위보다 크고 작고 그럼 우리 등기법에 안 나와요. 자 안 나오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4천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전세권 맺고 전세권 등기한 건 맞아요. 전세권 등기한 건 맞다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4천인데 등기부는 얼마? 6천이라고 썼어요. 더 많이 썼죠? 자 그러면 이게 무효일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물권행위 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니까 1-1번 뭐라고?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경정 등기해요. 그래서 전세권 권리의 변경이든 권리의 경정이든 뭐가 원칙이에요 이거?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이제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서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그렇게 따지는 거야. 무조건 뭐가 원칙이라고? 변경등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변경등기. 무조건 변경등기는 뭐가 원칙이라고?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빼는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변경등기는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이제 이해관계 따지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별표 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무슨 자 뭐에 완화태도라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뭐라고?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또 뭐예요? 자 실체적 유효요건 얘기인데 이걸 다른 제목으로 뭐라 하자는 얘기예요. 판례에 뭐예요? 완화적인 태도다. 완화태도다. 이게 완화태도. 이 완화태도를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세부적으로는 뭐예요? 네 가지로 보자. 하나는 뭐예요? 중간세약 등기예요. 무슨 등기라고? 중간세약 등기다. 이 중간세약 등기는 무조건 외우자.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세약 등기에서 답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토지거래 뭐예요? 허가구역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가불병 세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합의를 하게 되면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긴다?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자 80%짜리 답이야. 이게 15%고 5%짜리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불병 세 사람이 뭐예요? 합의를 하든 안 하든 합의를 뭐예요? 하든 하지 않든 자 중간세약 등기를 뭘 구할 수 없어요? 말소를 뭐예요? 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튼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뭐라 했어 이거? 무효라 했어.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가 있다. 뭐가 있다고? 모두 생략 뭐예요? 생략 등기가 있다. 그래서 누가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뭐 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랬죠?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러니까 가불병 이렇게 있는데 얘가 보존 등기 안 해갖고 누가 최종 양수인이 뭐 했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 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자 그게 이제 63페이지 그 밑에 자 중간세약 등기 밑에 모든 세약 등기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원이 허위 규제하지 말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등기원인을 뭐 하지 말라? 등기원인을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 달라.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 달라니까. 그래서 이 등기원인을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뭐예요? 매매로 뭐 하지 말라니까요.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자 뭐로 증여를 매매로 기재하지 말라. 그래서 증여를 매매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무효등기 유형이죠. 자 이렇게 무효 뭐라고? 무효등기의 유형은 자 이렇게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는 갑 굴고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자 누가 없을 때 제3자가 없을 때 인정하겠다는 점. 근데 표제부의 자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고 이 멸실된 등기부를 멸실등기 안 하고 여기다 신축 건물 짓고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를 유효할 수는 없다. 옛날 등기부를 이 신축 건물 진 다음에 자 이 건물을 뭐예요? 신축 건물 이 신축 건물을 옛날 등기부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도 안 된다는 게요. 자 기존 자 멸실된 등기부는 뭐예요? 자 없애버리고 다시 보존 등기 해야지. 옛날 등기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등기에 그 효력 나오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효력 중요한데 효력 중에 그 64페이지 거기 추정료 효력 있죠? 별표합니다. 추정료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료 효력은 작은 별표. 작은 별표하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작은 거 합니다. 작은 별표. 그래서 세 가지만 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 등기에 뭘 나눌 때 효력을 나눌 때 자 이 등기 효력을 나눌 때 이 효력은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무슨 효력과 무슨 효력? 종국등기 효력과 예비등기 효력 나눕니다. 예비등기. 그래서 우리 예비등기는 가압류가처분 자 가압류가처분 가등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예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대표적인 주자가 뭐라고?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러면 가압류가처분 가등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이후에도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현재 소유권자가 이 가압류가처분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종국등기의 뭐예요? 종국등기 효력은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주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를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종국등기 효력에는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효력이 있는데 권리 뭐가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순위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죠? 후등기 뭐라고? 저지력 자 후져서 후져서 점유율 효력 몇 년? 10년 점유율 그 중에서 이제 뭐 보자 그랬어요? 방금 자 권리 수용적 효력 중요하다 그랬죠? 민법에서 나오고 우리도 이제 시험 문제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꼭 민법하고 같이 다 맞아야 돼. 그다음에 순위 뭐라고? 확정적 효력과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이하자니 권리 변동적 효력 자 이런 요건을 갖추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뭐예요? 어떤 효력이 있냐? 어떤 효력이 생기냐? 안죠. 그러니까 원래 등기는 이렇게 등기는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들었는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울 이렇게 물권 변동 때문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자 2번 저당권 등기 이렇게 물권의 권리 변동 때문에 등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 이 병하고 정 사이에 경매 들어가면 얘가 1순위고 얘가 뭐라고 2순위고 순위가 뭐가 되고 이거 확정되고 그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 얘는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뭐라고 샀다 그러고 소송하죠? 그럼 갑거리 소송하게 되면 자 판사가 이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추정하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뭐라고 입증하라.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 추정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등기 효력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가가 뭘 만들었는데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기존은 왜 만들어놨는데 권리 물권 변동 때문에 만들었죠? 근데 물권인데 쓸데없이 채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등기하면 모두 생기고 대항적 효력도 생기다. 그 얘기겠지. 그게 효력이야. 그러면 우리 권리 추정 효력은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일단 등기가 돼 있어요. 일단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대학 사람들은 뭐예요? 등기부 보니까 일단 등기가 됐으면 뭐예요? 등기에 대응해서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매매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에 의해서
반대되는 증거에서 추정을 듣죠. 그러면 얘는 안 팔았다고 얘는 샀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소송한다는 게 안 팔았다.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판결 내리냐면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해서 니네 둘이 매매 계약을 맺은 게 뭐예요? 추정받으니까 네가 안 팔았다 그러면 네가 입증해봐라는 게요. 입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대봐라는 증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등기받았으면 자 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철장에 내가 팔았으면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나 도장 찍은 적 없다는 게 이거. 어? 그러니까 자 이 갑이 뭐예요? 판사님 내 도장 인감도장 여기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가져다가 비교해 봐달라는 이게요. 입증은 누가 하라고?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정력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등기를 만들어 놨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는 게 이렇게 다투 문제가 생기더라는 게 다투 문제가 생기니까 그 뭐예요? 소송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저당권 계약고 채권액이 얼마인데 7천만 원인데 얘는 뭐라고 갚았다 그러고 얘는 뭐라고 안 받았다 그러고 소송이 생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게 소송 문제. 그래서 판사가 얘기하는 게 자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7천만 원 네가 빌려간 거로 뭐하니까 추정받으니까 뭐예요? 네가 돈 갚았다면 네가 뭐하라는 게니까 친구들이 대발하는 게 돈 갚았으면 현금 뭐예요? 현금증 있죠? 돈 받았다는 뭐예요? 해제 증서라든가 자 돈 받았다는 뭐예요? 영수증 받았으니까 그거 들이대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정력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 추정력의 기본 개념은 소송이 생겼을 때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입증을 누가 하느냐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니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전 소유자한테 추정력이 미치고 자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뭐예요? 피담보 채권도 미치고 그죠? 그러면 이게 매매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분명히 등기부에 매매라고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거 매매가 아니라 쟤네들이는 형제관계니까 아마 증여를 했다고 막 주장을 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뭐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입증하라 그 얘기 지금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이게 무효라고 이게 뭐예요? 돈 갚았다고 그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추정력이 뭐라고?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항상 뒤에 뭐라고? 있다 아니면 뭐라고? 없다라고 나와. 뭐라 나온다고? 없다 아니면 뭐로 나온다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뭐 이 없다를 외우자는 게 없다를 추정력이 없다를 하나 외우는 거 확실하게 그 없다를 확실하게 외우는데 뭐냐면 이 민법하고 뭐예요? 민법하고 우리 등기법 보게 되면 일단 가등기는 뭐예요? 예비등기니까 이런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가등기 자체만으로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도 제3자한테 뭐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에어컨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추운 거죠. 이게 추운 거죠. 여기서 이 추운데 졸고 있다는 건 체질이지 이건 체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하지 말고 군대 가갖고 군인 전방에서 군인하는 게 제일 나아. 난 영하 25도 30도인데도 거기서 막 보초 쓰면서 자는 거 보면 쟤는 체질이다. 왜냐면 우리는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부에서 주변 사령관이 우리 감시하러 오는 거에서 보초를 어디서 쓰냐면 밖에 보고 안 써. 항상 안에 보고 쓰지. 우리 보초 잘 쓰고 있는데 그거 보러 오지. 이제 북한군이 와서는 뭐예요? 북한군이 와서 죽는 것뿐이지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영창 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조는 놈은 대단한 놈이죠. 대단했죠.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절대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절대 이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는 확정된 거야. 국가가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했으면 그건 뭐예요? 국가가 측량해서 정한 거는 면적은 추정받는 게 아니야. 항상 뭐라고? 확정된 거예요. 국가가 정하는 지번과 지모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절대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이 뭐가 없어요? 이거 원칙이 추정력이 없습니다. 사망자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죽은 사람 밑으로 뭐가 되면 이전등기가 되죠? 자, 이전등기가 있으면 이건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등기 무효라 그러면 얘가 나 진정으로 샀다고 얘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항상 죽은 사람 추정력이 없어. 근데 자 예외가 뭐냐면 이미 뭐라고 이미 등기 원인이 뭐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가바구라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병이 이하고 뭐예요? 둘이서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원인 A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추정력이 있는 걸로 예외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보존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의 추정력이 있어요.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갑이 자기가 뭘 짓고 자기가 신축 건물을 짓고 갑이 뭐예요? 갑이 보존 등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갑이 신축 건물을 줬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전 소유자가 자 요 두 가지는 왜 하냐면 민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민법에 추정력 문제 나오면 자 이것도 나오니까 전 소유자가 뭐라고 양도한 사실을 뭐예요? 사실을 자 부인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예외적으로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 이게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두 개 잘 나오니까 네 가지 외우자. 뭐라고 이거? 부표가 사망하니 주군이 뭐예요? 보존 등기 추정력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꼭 오래 나오니까.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주군이 보존 등기 추정력 없다.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와서 뭐가 보이면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없다라고 보면 요게 있어야 돼. 요 네 개가. 근데 있다라고 나오면 요게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공식대로 외우면 이 공식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공식대로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민법 하도 이제 많이 틀려봤으니까 이 권리 추정력에는 자 뭐예요? 점유 추정력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 포함하지 않죠? 왜? 이거는 뭐예요? 자 이 등기된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자 이 권리 추정은 점유 추정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로 하는 거지 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64페이지 그 추정력 효력 그래서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통솔과 판례가 인정하며 이 부동산 표시 등기에는 추정력이 아니라 확정력이 그랬고 가등기는 없다 그랬어요. 추정력. 그 다음에 일단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도 추정된다. 자 밑에 판결 반증에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등기관이 미친다 그랬죠? 당사자 간에도 당연히 미치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뭐예요? 점유 추정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순위 확정적 효력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같은 거는 뭐라고?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 번호고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요. 부기등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2순위 저당권이 돼 있고 그 만약에 1-1번에서 1번 저당권이 이전되면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는 얘기니까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가처분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번 뭐가 있고 가압류도 있고 그죠? 가압류. 그러면 만약에 여기 2-1번 있죠? 자 2-1번 가처분이 있다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에 따르니까 요 1-1번, 1-2번이 얘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이 부기등기 상호 1-1번, 1-2번 이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뭐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순수에 따르는 거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 순수에 따르는 거지. 뭐 주등기에 따른다고 말도 안 돼. 뭐에 따른다고? 순수에 의한다. 먼저 한 순수에 의한다. 이게 먼저 한 순수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가등기에 한 본등기는 뭐에 따른다고? 가등기에 순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65페이지 이후에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말소 회복되는 거니까 1번이 억울하게 말소가 됐으면 몇 번으로 회복하라는 얘기니까 1번으로 회복하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주권 등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자,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에까지 미치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땅에 밑에 있는 건물 등기부하고 땅 밑에 있는 토지 등기부하고 비교할 때는 이 등기부가 다르니까 접수번호에 따른다. 지접입니다. 접수번호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은, 자, 우리가 용익물권의 특성은 용익물권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전세권이나 재산권이 존속기간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1번에서 이렇게, 자, 전세권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죠? 근데 말소등기 안 한 상태에서 갑이란 사람이 동일 범위에, 자, 병이란 사람하고 또 뭐예요? 또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게요. 왜? 이 등기 뭐하고 놀아라는 얘기야, 이거. 말소하고 놀아라. 그게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를 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점유 효력은 잘 안 나오고 10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등기 효력 얘기를 했을 때, 본등기 후의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 후의 가등기는, 자, 당연히 뭐예요? 순위를 보존할 효력이 있어요. 근데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효력도 없고 효력이 없어요. 근데 담보가등기 효력은, 자, 실체법적 효력, 경매 신청권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